글로벌 시대 대한민국 청춘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취준생을 위한 등급업 영어 특강. 네, 좁은 취업의 문을 활짝 열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관문, 단연 면접이겠지요. 면접에 대한 팁은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그 면접 현장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면접관 앞에서 레드선 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가정을 해서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면접관한테 잡아먹힐 것처럼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준비한 대답을 못하고 나오기 일쑤인데, 그럴 때는 단골 음식점이나 단골 술집의 사장입니다라고 좀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준비한 내용을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접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궁금하셨을 거예요. 왜 면접관들은 내 이야기를 듣다가 중간에 끊을까? 약간 좀 기분 상하셨던 경험도 있으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들어봤자 뻔한 대답이다, 시간 낭비다라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간에 쫓겨서 혹은 컨설턴트와 함께 준비한 내용을 줄줄 외우면서 하는 내용은 통찰력을 발휘하는 우리 인사 담당자들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피해서 대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기 차례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도 경청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는 자세, 그리고 면접관들과 눈을 맞추는 아이 컨택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니까,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교훈 삼아서 면접에서 좋은 성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어 특강도 두 학생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슬 학생, 주변에 취업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면접에서 떨어진 학생 혹시 있나요? 네, 제 친구들도 이제 취준생 나이다 보니까 이제 그쵸. 면접도 많이 본 친구들도 있는데,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해가도 실전에 가면 이제 되게 긴장이 되니까 나는 완벽하다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긴장해가지고 떨어진 친구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해보면 몰라요. 그냥 모의 면접도 모의일 뿐이고요. 정말 해보면 그 순간의 긴장감을 정말 겪어본 사람만이 또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규리 학생 어때요? 저는 실제로 어디서 들었는데, 면접관들은 그 사람의 딱 들어올 때 네. 눈빛이나 그 표정 갖고 이미 다 파악을 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떤 그런 표정 관리에 있어서 저는 되게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너무 자만해서는 안 되고, 약간 겸손과 그런 자신감 사이에 그런 표정 관리나 어조 같은 거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규리 학생 잘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로 비언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들어올 때부터 면접은 이미 시작되는 거다라고 인사 담당자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연습만큼 사실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연습을 아무리 해도 실전에 가면 떨게 마련이지만, 그래도 충실한 연습만이 또 성공적인 실전까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경험을 들어서 어떻게 열심히 하실 수 있는지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오늘도 저희 영어 특강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영어 스나이퍼죠. 한덕현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무원 영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일단 기본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도록 하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기출 문제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 어떤 방식으로 나올까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많은 걸 여러분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좀 더 판단하실 수 있게끔 한번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봤었던 게 혹시 요거 잠깐 아마 있었던 혹시 기억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거 우리가 영작이라고 지금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영작이 아니고요. 거의 대개가 보면은 그냥 우리말 관계없이
그냥 영어만 봐도 대부분 답이 나오게끔 만들어버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제 조심하실 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2015년서부터 문제 출제가 인사혁신처로 좀 바뀌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또 달라진 면이 하나 사실상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기출에 대한 분석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말입니다.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동안에는 영문만 봐도 답이 나오게끔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관계없이 가령 여기서 then을 보면 돼 라고 해서 그냥 풀 수 있게끔 문제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정어 나서에 대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요번에 이제 나왔어도 영재 가운데서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한 말 가운데 부정어가 없죠. 그죠? 뭐뭐 했더라 뭐뭐 했을 것이다는 부정어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공부했던 거 복습하셨던 분은 제가 무슨 얘기 아마 하는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문제 가운데 맨 아래 문제 있었죠. if 주어 had be 리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거를 줬는데 우리말로 뭐뭐 해서 뭐뭐 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말은 부정이 없습니다. 근데 올해 국가교육부에서는 거기다가 not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뭐야? 우리말에는 부정을 안 줬는데 영어에다 not을 집어넣었어. 이거는 여러분들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건 장난이에요. 저는 이렇게 출제하는 거는 우리 출제위원님 진짜 심하십니다. 이건 센스 문제가 되는 거지 실력 문제하고 관계없잖아요. 그죠? 아니 분명히 뭐뭐 했어 뭐뭐 했을 것이다 그랬으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말에 낫이 없는 낫을 집어넣었어. 그럼 뭐냐? 그 짧은 시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 친구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고 한다면은 순간 실수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건 실력과 관계없잖아요. 최대한 그래도 우리 출제하시는 출제위원님 공부한 사람, 노력한 사람이 합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시험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뭐야? 우리 또 약자잖아요. 거기 적응해야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여러분들 영작 문제 보실 때 말이죠. 제가 그래서 요즘 강의할 때 꼭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말도 꼭 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문만 보지 말고 우리말도 꼭 봐라. 지금 이거는 우리말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오화를 말씀드렸었죠. 같은 것끼리 묶어준다 그랬죠. 유식하게 병집밥, 평행구조, 병렬법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말고 같은 거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것끼리 묶어주면 되거든요. 자, 비슷하지 않나요? 지난 시간에도 무슨 뭐 스위밍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요것도 지금 뭐냐면 오화랑 마찬가지로 해서 지금 이게 뭐냐면은요. 여기 모양이 같아야 돼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가만 써봅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실까요? 자, 오화 다음에 뭐 나왔었습니까? to walk라고 나왔었죠. 그죠? 오화 다음에 swimming하고 ing 나왔었죠. 모양 달랐다 그랬죠. 이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양쪽의 모양이 달라서 틀렸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바로 그런 것을 확인해 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요 then이라는 겁니다. 얘도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고우라는 건 바로 뭡니까? 이것이 지금 동사입니다. 그럼 앞에 동사 있나? 이렇게 가봅니다. 릴렉스가 바로 이게 동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릴렉스라는 동사, 여기 ing 안 붙였죠, 그죠? 안 붙였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빠져야 된다. 이런 문제입니다. 일단 단순하게 얘기해서 이것도 우리 공부 많이 한 친구들은 그럽니다. 잠깐만 가볼까요? 자, 이거 제가 요거 혹시 공부 많이 한 분들은 우리가 요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would rather A than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ould rather A than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근데 이제 요런 관계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떠나가지고 얘만 나오면 일단은 양쪽의 모양을 같이 하자. 요런 쪽으로, 요런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아마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기왕 여러분 말씀드린 거 일단 그래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여러분 요거는 말이죠.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냥 우리가 조동사처럼 취급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동사 다음에는 우리가 동사가 요렇게 오죠. 그리고 동사는 아무것도 붙이면 안 되죠. s도 붙이면 안 되죠. to도 붙이면 안 되죠. ing도 붙이면 안 되죠. 바로 이걸 뭐라고 합니까? 동사의 원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동사 원형이 오잖아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아무것도 붙이지 마세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한 건데요. 여러분 말이죠. 지금 이게 우리 공무원 영어사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됩니다.
이게 지금 2015년에 나왔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2015년에 이거 2016년에 기출이고요, 여러분. 지방직국 문제고 2015년에도 나왔었고 2014년에 바로 어디에서도 나왔었느냐면 국가직 7급에서도 사실 나왔었습니다. 잘 나와요 이게요. 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꼭 좀 기억해서 보시면 나중에 진짜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 혹시 본 기억이 혹시 나신다라고 한다면 지난 시간 5화를 말씀드린 것 좀 연계해서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에서 그럼 2번을 보면 경찰은 집안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하기를 무척 꺼린다 그랬어요. 꺼려 뭘 꺼려. 자, 이거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뭘 물어보려고 할까? 만약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야, 이거 도대체 뭘까? 그런 얘기거든요. 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 우리 공무원역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정해져 있다. 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 우드레드 A 대 B 요거 말씀드렸죠. 이거 진짜 거의 매년 나온다라는 거예요. 거의 매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여러분 제가 우리 시험 문제에서 건드려 줄 만한 거 말씀드릴까요? 여기에선 사실상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런 부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글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요거 시험 문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요걸 잘 짚어 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거 볼 필요 없어요. 해석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나오는 건 시험 문제 딱 이거 하나라는 겁니다. 이거. 경찰. 요즘 경찰 공무원 참 많이 뽑죠. 네, 참 많이 뽑습니다.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경찰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고 소방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어디를 또 많이 뽑는지 아세요? 어젠가 제가 그 뉴스에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이게 앞으로 대박 날 것 같아요. 지금 제일 필요한 직렬이 뭘 것 같아요, 사회에서? 복지. 네? 복지.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입니다. 사회복지입니다. 네.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로 공약을 하신 만큼 많은 인원을 뽑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걸 떠나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상황이. 인원이 딸리기 때문에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 슬픈 얘기 들리잖아요. 어렵게 합격을 했는데 그 세상을 등지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분들이 어느 분들이셨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였어요. 거기다가. 많이 뽑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그 10,000명 단위 이상은 넘어갈 것으로 제가 보기엔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접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는 건 좋습니다. 자, 어쨌든 경찰 요거는 언제나 뭐로 받는다? 복수로 받는다. 여기다 다시 얘기해서 뭘 쓰면 틀린다? 이즈 쓰지 않도록 조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다. 근데 명사, 우리가 명사에 폴리스 명사표현은 뭐냐? 단어 몇 개 안 나와요. 10단어만 외우면 돼요, 그게. 근데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좋아요. 자, 뭐, 이렇게 해놓고 얘기만 끝내놓고서 꺼내놓고서 얘기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폴리스가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인데요. 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좀 많이 나오는 거. 제가 보기엔 항상 우리 공무원 영어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요 단어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비던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증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건 뭐 다 아시는 단어입니다. 바로 뭡니까? information. 요 단어가 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뉴스. 그 다음에 자, 이게 지금 뭘까요? 자, 도대체 뭐가 나온다는 얘기일까요? 자, 그 다음에 호목. 자, 요게 답니다. 자,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공무원을 강의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 영어에서 명사편이라고 하죠. 명사를 다루는 것 가운데서 이렇게 많이 나온 명사가 사실 없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얘네들이 어떤 내용이 걸려 나오는지? 단수? 복수.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것들은 단수로 받을까요? 아니면은 아까 이제 경찰처럼 복수로 받을까요?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공무원 영어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증거라는 단어, 정보, 그다음에 뉴스 어드바이스입니다. 그다음에 호목인데요. 자, 이런 단어입니다. 얘네들이 굉장히 시험 문제 출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아닙니다. 그죠? 언제나 단수입니다. 그렇죠? 언제나 단수가 됩니다. 언제나 단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명사라는 것에는 마지막에 뭘 붙일 수 있습니까? s를 붙일 수가 있죠.
이른바 복수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얘네들은 그것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요 자체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양 취급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죠? 양 취급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 취급이 아니라. 그래서 얘네들은 절대로 요거를 붙일 수가 없고 또 요거 가끔 붙여 나오죠. 우리가 부정관사랑 요걸 또 붙여 나오기도 하는데 요것도 못 붙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도 안 되고 S도 안 붙이고 그리고 언제나 못 취급하자 단수 취급하자 요겁니다. 자, 이 정도를 능가할 만한 명사표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 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일단 그거를 한번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3번입니다. 자, 이거는 또 뭘까? 요거는 자, 이건 또 뭘까? 네, 자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리진 오유스 요겁니다. 요게 자 요거 요 표현입니다. 요거를 묻는 겁니다. 요거는 좀 영어를 조금 거리를 좀 두고 영어를 좀 한다 하더라도 좀 거리를 두고 있었으면 아마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요거 우리말로 뭐뭐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요것에 해당되는 표현이죠. 이른바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 많이 공부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른바 동명사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명사의 관용 표현이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 건데요. 자, 그 중에 얘네들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물어봤는데요. 자, 만일에 좀 수일내로 공무원 준비 시험 봐야 돼라고 한다면은 저는 여기에다가 좀 초점을 또 맞춰놓고 보고 싶어요.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까요? 자, 우리 공무원력 언제부터 달라졌다? 2015년, 16년, 그죠? 2015년부터 달라졌다고요. 2015년부터 달라졌는데 뭔가 전하고 출제 대력이 약간 좀 달라졌다. 근데 뭐가 많이 나오고 있다? 자, 관계대명사가 많이 나와요. 지난 시간 혹시 방송 들으신 분은 지난 시간에 무슨 관계대명사라는 얘기를 제가 한마디 사실 했었단 말입니다, 사실. 네. 바로 근데 이것이 2015년에도 나왔었고, 2016년에도 나왔었고, 그리고 바로 2017년 국가직 9급에서도 나왔었다는 겁니다. 저도 참 많은 문제를 출제합니다. 네, 저는 우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해마다 실제 문제처럼 만드는데요. 그건 한 2, 3천 문제를 연간 만듭니다. 참 힘듭니다. 상당히 많이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최적의 그 실제 문제하고 똑같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까 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인 편입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출 문제를 많이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군다나 요 앞에 우리가 전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한 번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수일내로 아까 제가 명사 적어드리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에비던스 적어드렸죠? 뭐 있었죠? 또 뭐 있었습니까? 에비던스 있었고 네, 인포메이션이 있었죠? 그 다음에 뉴스 있었죠? 그리고 어드바이스 그리고 에비던스 있었죠? S 붙이지 마세요. 붙이지 마세요. 그리고 언제나 단수 취급하자 그런 말씀드렸단 말이죠. 네, 그거와 요 두 개가 저는 굉장히 좀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조금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좀 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은 요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건 원래 여기 있었던 전치사가 앞으로 온 거거든요. 원래 여기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 컨트롤이라는 요 명사가 다음에 모못에 대한 통제, 모못에 대한 지배라고 할 때는 바로 얘가 오버라는 전치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오버라는 건데 우리가 전치사가 요 앞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쨌든 맞는 복이란 말이에요. 맞는 복인데 그런 가운데서 저는 생각하는 것이 요놈하고 그리고 관계대명사 그리고 앞에 전치사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명사의 관용 표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거죠. 좀 아까 보셨던 it is no use ing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there is no ing라는 딱 두 개입니다. 거의가 요 두 개의 선에서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수일내로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려보고 있습니다. 네, there is no ing입니다. 자, 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익혀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에서 no 대신에 특히 만일에 문법 문제를 출제한다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절대로 이 자리에 not을 쓰시면 곤란합니다. 이것이 시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앞으로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it is no use ing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관계대명사 over 쓴 거 이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니다. 어디 있었다고요? 뒤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뒤에서 앞으로 이동했다. 이거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금 보는 것은 우리말하고 전혀 관계없이 지금 영문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자꾸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내가 자주 열쇠를 엉뚱한 곳에 두어서 내 비서가 나를 위해 여벌의 열쇠를 갖고 다닌다. 글쎄 이거를 만일에 직접 영작하라 그러면 참 쉽진 않죠. 그러니까 뭐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보고서 따져보는 거거든요. 어디에 핵심이 있을까?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라고 봐야 되겠지 일단은요. 네. 우리가 이른바 소덱 구조라고 합니다. 네, 소덱 요 구조가 돼버립니다. 이것도 의외로 근래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요즘 보면은 이제 그 연간 이제 그 실전 문제처럼 만드는 게 한 2~3천 문제가량 지금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그 보면은 이 부분의 문제 물음이 기출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많이 출제하는 편입니다. 상당히 많이 출제하는데 자, 요것도 좀 수일내로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 앞으로 전 볼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일단 자, 요게 그 자, 3월이었었죠, 여러분? 3월에 그 서울시 궁금하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서울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 대한민국 서울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보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좀 있는데요. 이 서울시에서는 요 쓸자리에다 요걸 쓰고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언제 나왔었느냐. 요게 나온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2014년에는 지방직 7급하고 사회복지하고 2번에 걸쳐서 다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그리고 2013년에는 지방직 7급에서도 이 문제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여러분 이렇게 풀어놓고 보게 되면 말이죠.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주로 야, 이런 것이 우리 공무원용에서 많이 물어보고 이거를 여러분 알기가 상당히 쉽다라는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판단이 좀 되실 수 있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뭐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이거 쏘하고 서치하고 차이를 묻는 문제가 되는데요. 요거 품사가 문제죠.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만일에 영어를 진짜 오랜만에 공부하시고 그다음 영어랑 담싸고 살았어. 뭐 학교 다닐 때 진짜 영어 공부하기 싫었어. 왜 이렇게 선생님이 싫었을까? 그래서 공부 안 했어. 이런 분들 참 많아요. 왜 영어 선생님들 항상 싫어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다 보면 영어를 안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영어라는 공부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처음서부터 올 때 나는 어떠한 자세로 가야 될까 이걸 몰라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품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어에서 품사 모르면 끝이에요. 팔품사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품사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so하고 서치는 품사가 다르다. so의 품사는 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치는 효용사입니다. open은 네, 부사입니다. 오픈은 부사입니다. 오픈은 부사입니다. 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부사거든요. 그럼 부사 있죠? 부사는 부사를 이렇게 꾸며줄 수 있다 그러죠. 근데 얘는 효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부사를 꾸밀 수 없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틀렸다. 뭐가 되라? 그래서 so가 되라. 이 문제가 좀 아까 뭐라 그랬어요? 4번이나 근래 나왔었던 기출을 말씀드렸죠. 그 정도로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기대 한번 하시고요. 대신 so가 여기서 매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나 이거 한번 매우 아는 단어 매우는 베리밖에 없어. 이걸 한번 바꿔 쓸래? No.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영어에서는 꼭 그런 게 있죠. 쌍을 이뤄서 나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유식하게 뭐라 그래요? 상관관계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so하고 대시 함께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바뀌면 안 됩니다. 자, 잠시 한 말씀만 드리고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여러분 국가직 9급에서 나왔었던 게 있습니다. 자, 올해 나왔었던 요게 있습니다. 요게 나왔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요건 반가우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갑죠? 자, 이런 거 말입니다. 투투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배웠어. 너무 몸에서 몸 할 수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얘를 뭐로 바꿔놓고 나왔냐면 이걸로 바꿔놓고 나왔습니다. 오우씨, 이것도 뭐야? 근데 짧으면 보여, 이게 문장이. 그래, 보여. 아이씨, 근데 2줄로 먹었단 말이야. 그것도 영작에서 우리말을 조금 약간 틀어서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틀렸다고 출제했거든요. 네, 그래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를 바꿔 쓰지 말자. 좀 아까 투하고 투가 묶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so 대시 관련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so를 똑같은 의미라고 해서 베리를 바꿔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런 것도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영작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실 영작이 아니죠. 지난 시간에 있었던 문법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조금 다른 면은 분명히 생겨났다라는 거. 그게 뭐라 그랬죠?
자, 우리말하고 잘 매치시켜봐라. 특히 아니다 그랬는데 있다 그랬는데 없다 이런 시험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의 문제가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비교적 꽤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점 조심하시고요. 자,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우리 공무원 영어 방향을 좀 잡아드리고 어떤 쪽에 핵심을 두고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지 그 얘기를 조금 이렇게 기출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한번 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궁금하시면은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등급업 영어 특강 오늘 강의도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등급업 시키는 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느새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문을 열면서 면접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어요. 면접을 볼 때 친한 사람, 좀 친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레드선, 최면을 걸어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면접이라는 게 물론 떨어뜨릴 사람, 붙일 사람 가르는 경쟁이기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나와 함께 일할 가족을 뽑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형화된 이미 외워서 로봇과도 같은 그런 말투를 가진 사람을 가족으로 삼기는 싫겠지요. 보다 따뜻한 말투, 인간적인 모습, 자신의 개성 이런 것들을 마음껏 보여주시면서 예의 바르고 또 실력 있는 사람이다.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경험들을 어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다시 듣고 싶다, 놓친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고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